하기 전에 당신네들 정권을 먼저 해체하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광화문에 소단지, 국단지가 안 던져지니까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보다 분명 더 잘 살고 있는데도 애국심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 그만해 하고 1,000만 명이 만약에 거기에 올라간다면 정말 그분은 그만둬야지요. 자, 끌어내. 악령과 가까이 하는 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계에서는 멀쩡한 박근혜를 끌어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시는 이유는 태극기 세력을 결집해서 지금 세를 구축해서 원내 진입을 하시려는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아니냐 그러지 말고 본인의 생각을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순간에서 와서 잡혔다가 잡혔지? 숨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됐어. 나가. 핸드폰 저기 따면 제 핸드폰.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하던 기자가 내팽겨치기도 했었는데 이호영 변호사님, 글쎄요, 이 발언 자체를 소개해드리기도 좀 저기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말들이 쏟아졌어요. 네, 뭐 아까 계속 이제 막말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막말 저리 가라라는 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보고 이제 박 전 대통령과 간판을 교대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은 이제 뭐 물러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좀 교인들을 어찌 보면은 선동 내지는 그런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특히 지금 보면은 그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자신의 어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목회자 세계 90% 이상이 나를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개신교계에서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오히려 더 큰 그 교회 연합체는 한국 교회 총연합회라고 해서 그 전체의 한 9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수를 대변하는 한기총 회장이 이러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이에 대해서 많은 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기총이 개신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에는 뭐 30%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개신교 쪽에서 반발하는 여론이 많으면서 한 5에서 10% 정도로 떨어졌다 해도 적지는 않은 숫자인데, 김종욱 교수, 여기 아까도 보셨지만 이재호 지금 자유한국당 고문입니다. 네네. 정치인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대부분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극단적인 정치적 방식을 통해서 동원의 정치를 하는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편승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편승을 하고 있고, 특히 그런 편승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니까 한기총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가 거의 막말 수준의,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면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막말 수준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뭐냐면 누굴 얘기하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막말을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번 작년에도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런 얘기, 목숨을 걸고 청와대로 진격을 해야 한다. 문재인이가 힘이 빠진 것 같다. 3.1절 전까지 기필코 문재인을 끌어내. 이런 식의 얘기를 통해서 혐오 정치들을 만들어내고 혐오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들이 오히려 훨씬 더 다수의 목소리인 것처럼 변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면 저는 우리 정치가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광화문에서 태극기 세력들이 계속 자기들의 외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위 엄청나게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거 보셨지만 5% 10%밖에 안 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정치를 지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폐마하고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기독교회 스스로가 좀 빨리 저 한기총 목사, 전 목사를 다 퇴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 기독교계에 계신 신도분들의 존엄을,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정우 의원님,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은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갔어요. 가서 항의를 하러 갔는데 머리채 잡아당기고 내팽개치고 치고. 항의하셨던 분이 보도에 따르면 한기총에 소속된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현장에서 딱 반대 목소리를 냈을 때 바로 막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끌어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이 지금 전 목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히틀러처럼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게 이제 독재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목소리를 다 이렇게 깔아 누르고 북한식 독재자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기총에서라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내부 구성원이, 내부 목사가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저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막 진압을 하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비민주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 한기총이 2012년경에 내부 문제로 인해서 1차로 크게 한번 이제 새가 갈라져서 쪼그라들었는데 요즘 들어서 전 목사의 저런 식의 행태로 인해서 또 갈라지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던 교단 중에서 지금 좀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예수교 장로회나 기독교 장로회나 이런 거대 교단들이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에서 좀 정광훈 목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성명도 지금 발표했고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의 세계에서 반기독교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좀 한기총 그 지도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는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헌법을 부정하냐는 것이죠. 주여 삼창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현종 의원 어제부터 이제 단식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우리 사회가 통합과 화합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제 분열적이고 또 극단화되고 또 폭력화되는 이제 이런 양상들은 저는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 제도권 정치가 이런 걸 흡수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장외에서 저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국회가 한 번도 열리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장외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국회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외에서 지금 저렇게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통합적인 물론 취임사에서 정말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공식적인 기념사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좀 사회 분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원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독재 후회라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발언들을 쭉 하신단 말이죠. 저는 그런 걸로 보면 어떤 면에서 물론 이 자체는 뭐 논평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정말 폭력적이고 또 종교 집단이 저렇게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영 변호사님, 이게 정광훈 회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이것도 죄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나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죄가 성립한다 아닌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내란이라는 거는 이제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토를 빼앗거나 아니면 국헌을 어떤 문란할 목적으로 어떤 폭동을 하는 것 이게 내란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광훈 목사가 보면은 이제 청와대 진격 주장이 담긴 그 동영상에서 청와대로 진격을 해야 된다. 그 앞에는 여성 신도들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뭐 총을 쏘면은 이제 우린 죽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내란을 선동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내란의 죄라는 것은 그것이 기소에 이르기 전에 예비 음모, 그다음에 선전 선동까지도 사실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발언들이 정말 내란을 선동한 것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현종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 관련해서 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김종욱 교수님, 과태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미등록 기관의 여론조사를 사용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누리집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그걸 원래 금지하게 돼 있고요. 방송도 하시지만 방송에 나와서도 일일이 다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인지 다 확인을 해서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라는 게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중요한 문제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인지를 구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드는 효과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 조사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조사를 믿고 그것이 국민의 여론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지 구조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그래서 막고 있는데 뭐 홍준표 전 대표께서는 뭐 보면 이것저것 다 말씀을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발언들은 법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그냥 말씀하시는 일들이 계속 많아서 제가 볼 때 저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다 법적인 위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예.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를 나누시면 충분히 국민들도 홍준표 대표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예. 왜 그렇지 않고 더 안 나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법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호영 변호사님 이게 과태료 2천만 원이면 피선거권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그냥 과태료고요. 이제 뭐냐면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제 밴드웨건 효과거든요. 이게 누가 대세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거길 따라가는 이런 어떤 효과를 지금 이제 선거에서 하지 못하게 이렇게 등록된 여론조사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어떤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이 정도는 뭐 그냥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